구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번엔 나폴리와 로마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세리에 20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계적인 명장 무리뉴 감독의 60번째 생일 기념 경기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대급 전반기를 보낸 나폴리가 우승의 마지막 이제 고비처가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폴리와 로마의 20라운드 경기는 1월 30일 새벽 4시 45분 한국 시간이요. 나폴리 홈구장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립니다. 일단 나폴리는 지난 주말 살레르니타나하고의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인테르전 패배 이후 3연승을 달리며 흐름을 다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나폴리는 19라운드가 이제 딱 시즌이 절반을 지나가는 반환기인 거잖아요. 전반기 기준 세리에A 역대 6번째로 높은 승점을 올린 겁니다. 이전까지는 승점 50점 이상을 기록한 팀이 유벤투스하고 인테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폴리가 3번째로 전반기에 승점 50점 고지를 점령한 팀으로 등극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1949-50 시즌에 유벤투스가 이제 16승 2무 1패로 승점 50점을 획득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최초였던 거였죠, 세리아에서는. 그리고 2005-06 시즌에 유벤투스가 17승 1무 1패 승점 52점을 기록한 적이 있었고, 2006-07 시즌에 이제 인테르가 16승 3무 승점 51점을 획득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승점 50점 고지를 전반기에 점령을 했던 거였죠. 2013-14 시즌에 유벤투스가 17승 1무 1패 승점 52점, 2018-19 시즌 유벤투스가 17승 2무 승점 53점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일단 나폴리가 지난 시즌 대비 전반기 기준 승점을 11점을 더 기록한 겁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 성적은 승점 39점이었거든요. 지난 시즌 전반기 성적은 승점 39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승점 50점으로 11점을 더 획득한 거죠. 참고로 이제 세리아에서 6강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 중에서 지난 시즌보다 승점이 더 오른 팀은 나폴리와 로마, 그리고 라치오, 이렇게 3개 팀밖에 없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보다 승점이 더 오른 3개 팀 중 2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나폴리는 2위 밀란하고의 승점 차를 12점으로 벌리면서 밀란이 38점이거든요. 이게 세리에A 승점 3점제가 도입된 이래로 전반기 기준 역대 1위와 2위의 최다 승점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독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옵타 애널리스트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예상한 우승 확률에서 나폴리가 무려 97.5%에 올라섰습니다. 97.5%라는 건 사실상 우승 확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물론 로마전에 진다면 이 확률이 또 바뀌긴 하겠지만요. 현 시점으로는 우승이 매우 유력하다, 거의 확정적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9라운드 살레르니타나전 승리는 스팔리티 감독 개인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스팔리티 감독이 해당 경기 승리 덕에 이제 276승을 올린 건데요. 개인 통산이요. 이 역시 승점 3점이 도입된 이래로 세리에A 개인 감독 커리어 최다 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나폴리 1위 독주를 주도하고 있는 선수는 오시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시멘이 6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부상으로 이제 4경기 결장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즌까지 오시멘은 득점 기복이 상당히 심한 선수였어요. 몰아넣을 때 몰아넣다가 못 넣을 때 못 넣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도리어 부상 복귀한 이후에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부상 복귀 이후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경기는 인테르전이 유일했죠. 0대1로 패했던. 나머지 경기는 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골을 넣지 못한 경기도 14라운드 엠폴리전과 16라운드 인테르전 딱 2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계속 골을 넣으면서 벌써 13골을 넣었거든요. 이게 개인 커리어 리그 최다골 2위인 건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14골을 넣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19라운드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커리어 하이 득점을 깨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로마전에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3골로 2위인 아데몰라 루크만에 이제 2골 앞서고 있는 거죠. 루크만이 11골.
그리고 세리아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도 오시멘과 루크만 딱 2명밖에 없고요. 오시멘이 이번 시즌 더 놀라운 거는요. 슈팅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비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어요. 이게 90분당 기대 득점이 0.66골이거든요. 근데 이제 90분당 실제 득점은 0.93골.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30% 정도를 더 잘 넣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결국 기대 득점이 3골 정도 된다면은 실제 득점은 4골을 넣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나폴리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그 살레르니타나하고의 경기에서 흐비차가 이제 빠지면서 그 공백을 드러냈었거든요. 흐비차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이 열리기 이전부터 결장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흐비차가 빠지니까 나폴리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날카로움은 다소 부족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흐비차가 확실하게 복귀해서 팀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엘레 델로 스포츠에 따르면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현재 어쨌건 간에 나폴리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렛 골키퍼의 백업으로 베테랑인 시리구를 영입을 했거든요, 여름에. 근데 시리구가 부상으로 거의 가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골리니를 완전 영입 옵션이 들어간 임대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골리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임대로 뛰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상당히 친분을 가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에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골리니 선수가 김민재 선수한테도 상당히 친근하게 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골리니는 아탈란타 시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조금 내려오고 있기에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예전의 기량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벌써 훈련하는 장면들도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폴리의 상대인 로마가 최근에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최근 3연승 포함해가지고 7경기 4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폴리 상승세의 원동력에는 바로 타미의 부활이 있습니다. 타미가 지난 시즌에 상당히 많은 골을 넣었었잖아요. 하지만은 이번 시즌에는 13라운드까지 2골이 전부였거든요. 타미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로마도 시즌 초반에 약간 좀 득점 기복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드러냈었는데요. 타미가 14라운드부터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무패 행진이 이어진 거죠. 6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만만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AC 밀란 전에는 골을 넣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피오렌티나 전에 2도움을 기록했었고, 지난 스페치아 전에 골을 기록한 거였죠. 타미는 원래 좀 기복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데뷔 시즌과 그 다음 시즌 성적 차가 좀 심하게 나는 편인데요. 첼시에서도 어쨌건 간에 이게 빌라 임대 갔다가 돌아왔을 때였죠. 그때 이제 15골 4도움 올리면서 새로운 스타 탄생인가? 이런 얘기를 불렀는데, 근데 이때도 전반기 때 골을 몰아넣었었어요. 하지만 후반기부터 주춤하더니만 그 다음 시즌에는 22경기 6골 2도움에 그쳤죠.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로 이적하게 된 건데요. 로마 오자마자 데뷔 시즌에 17골 4도움 올리면서 케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잉글랜드 선수로 등극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13라운드까지 2골 2도움을 부진했다가 이후 6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리면서 5골 4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 거죠. 지금의 타미는 조금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미가 골이 들어가면 또 계속 넣는 그런 습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로마가 제가 아까 나폴리, 라치오와 함께 지난 시즌보다 승점이 더 올라간 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디발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분당 공격 시퀀스 관여와 관련된 건데요. 디발라가 90분당 5.7회의 공격 시퀀스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슈팅이 90분당 2.7회, 그리고 찬스 메이킹이 90분당 1.6회, 그리고 슈팅의 빌드업이 경기당 1.3회인 건데요. 유일하게 5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요, 디발라가 부상으로 인해 6경기에 결장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13경기에서 7골 5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이제 디발라가 선발 출전한 12경기에서 로마가 9승 2무 1패, 승점 20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승률로 따지면 75%고 경기당 승점은
1.7점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19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1.6골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반면에 디발라가 선발이 아닌 7경기에서는 2승 2무 3패, 승점 8점에 그치고 있는데요. 승률은 28.6%, 거의 뭐 승률이 50%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기당 승점도 1.1점, 0.6점이 하락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팀 득점은 6골이 전부입니다. 경기당 0.9골. 그러면 0.7골이 줄어든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근데 요즘 로마가 좀 시끌시끌하긴 해요. 팀은 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차니올로가 팀 분위기를 조금 흔들고 있거든요. 차니올로가 그 스페치아전을 앞두고 출전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언론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차니올로 본인이 출전을 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게 최근 이적 사가 때문인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뭐 차니올로가 토트넘과 이제 그 웨스트햄 같은 구단들과 루머가 뜨고 있었는데, AC 밀란이 새로 이제 그 차니올로 영입설에 이름을 올렸고 그 다음에 본머스까지 가세를 하게 된 상황에서 차니올로가 출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다. 나를 이적시켜달라. 거의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핀투 단장이 누군가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려고 했다. 즉 팀보다 선수가 더 위에 있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니올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토트넘은 단주말 영입하면서 차니올로 영입선에서 일찌감치 발을 뗐고요. 토트넘도 임대 영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AC 밀란하고 본머스가 아직까지 이제 차니올로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던 팀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밀란 같은 경우는 임대로 데려오고 싶어하고, 본머스는 3천만 유로의 이적료, 거기에 이제 10%의 세론 조항, 그러니까 재판매 시 10%의 이적료를 로마한테 주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로마 쪽에 제의를 했는데, 일단 선수는 밀란만 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로마는 밀란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본머스의 제안에만 예스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소식에 따르면은 밀란이 차니올로를 포기했다라고 가제타 델로 스포츠에 뜬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본머스만 제안을 받아들였고, 차니올로는 본머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게 기사 내용인 거죠. 이런 뒤숭숭한 가운데 26일은 무리뉴 감독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리에A 공식 SNS는 물론이고 뭐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무리뉴 감독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당연하죠. 거기다가 그 로마 공식 SNS에서도 무리뉴의 6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한다라는 내용을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축구 인생이라고 올린 그런 방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로마 선수들은 무리뉴 감독의 60번째 생일에 승리를 선물하고 싶겠죠. 참고로 그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시절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었죠. 하지만은 그게 성사가 되진 않았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본인을 원했던 무리뉴 감독 앞에서 다시 한번 무력 시위를 했지. 전반기 맞대결에선 타미를 꽁꽁 묶으면서 교체 아웃 시켰었잖아요. 그게 또 재현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이 역시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와 로마의 맞대결 전적은 로마가 뭐 역사적으로 더 좋은 팀이었다 보니까 52승 52무 47패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은 나폴리가 6경기 4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한 게 2019년 11월 2일 로마 원정이었죠. 특히 그 2022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전반기 맞대결에서 나폴리가 승리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기대 득점도 1골이었고 반면에 로마는 0.3골. 기대 득점대로 실제 득점이 나온 거예요. 슈팅 숫자도 12대 6으로 나폴리가 2배가 더 많았고, 유효 슈팅도 5대 0. 로마는 유효 슈팅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골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점유율에서도 60대 40으로 나폴리가 크게 앞섰고요. 김민재 선수가 타미를 꽁꽁 묶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기는. 그런데 다만 당시엔 디발라가 부상으로 빠졌었다는 데 있습니다. 디발라가 있는 로마는 아마도 전반기 로마와는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공격력이 전반기 때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날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민재 선수가 더 집중해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나폴리는 베스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멘이 최전방에 이제 그 흐비차하고 폴리타노가 좌우 윙포워드 나설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카를 중심으로 지엘린스키와 앙기사가 중원을 구축하고 좌우 풀백에 마리오 후이와 디로렌초, 그리고 중앙 수비에 김민재와 라흐마니, 그리고 골키퍼는 메렛이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다만 그 후이의 선발 가능성을 60%, 그리고 올리베라의 선발 가능성을 40%로 예상했고요. 폴리타노의 선발 가능성을 60%, 로사노의 선발 가능성을 40%로 예상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그 3-4-2-1 포메이션을 예상을 했고요. 타미가 최전방에 서고요. 디발라와 펠레그니니가 이 선에서 공격 지원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이제 스피나촐라와 잘레프스키가 좌우 윙백, 그리고 마티치와 크리스탄테가 더블 볼란테, 그리고 스몰링을 중심으로 이바네스와 만시니가 쓸백을 형성하고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로마 같은 경우는 첼리크가 징계로 결정을 하고요. 옐로 누적으로요. 그리고 왼쪽 윙백에는 스피나촐라의 몸 상태에 따라서 엘샤라이가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나촐라 선발 예상 55%, 엘샤라이 선발 예상 45%로 보고 있는 거고요. 차니올로는 뭐 현재 그 이적 사태 때문에 또다시 명단 제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르보에야 뭐 애초에 1군급 선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바이나르둠이 시즌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죠. 15일을 더 빠져야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는 나폴리의 승리 확률을 50.6%로 봤습니다. 반면 로마의 승리 확률은 22.5%로 봤고요.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에 상당히 많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무승부와 로마의 승리로 갈 가능성도 절반 정도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양팀의 명성이라던가 현재 순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나폴리 쪽으로 많이 기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폴리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나폴리가 홈이기도 하고, 최근 맞대결에서 나폴리가 로마한테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는 로마전이 끝나고 스페치아 원정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모넨세, 그 다음에 사스올로,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엠폴리로 이어지는 일전들이 있는데요. 상대팀들이 다 하위권이에요.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챔피언스 리그를 제외하면요. 스페치아가 현재 15위, 크레모넨세가 20위, 최하위죠. 그리고 사스올로가 17위, 엠폴리는 9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전을 승리한다면은 나폴리는 거의 뭐 우승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라고 봐도 됩니다. 과연 나폴리가 로마까지 잡으면서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을지, 또 김민재 선수가 최근 물오른 타미와 디발라 공격 듀오를 또다시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 별명에 걸맞게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